박수 치랄게.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애 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를 말씀해 주세요. 아, 우와, 멋지다. 아니, 이것만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어, 아니, 저번에 너무 대체 잘하셨어. 여기에 대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은 대답을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제 PPT만 이거 만들고, 음, 몇 가지만 제가 준비했던 거, 쇼로 가겠습니다. 음, 24절기는, 앞지 해가 지나는 길을 15도 간격으로 나누어서 1년을 24등분한 것으로 계절의 흐름을 이제 구분해서 농사와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절기입니다. 저희 나라는 전에 이제 음력으로 계속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농사 짓는 절기하고 맞지 않아서 조선시대 때 24절기를 들여왔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항하 유역에서 사용하던 이제 양력으로 사용하던 절기여서 저희 나라하고는 약간 좀 맞지 않는 상황이어서 저희 나라는 2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월부터 이제 봄이 시작되고 이제 1월까지 해서 이제 겨울이 끝나는 계절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음, 처음 이제 2월에 입춘이에요, 입춘. 2월부터 이제 2월에 입춘하고 우수인데, 절기가, 우리가 12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두 개씩 있어서 24절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입춘은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로서, 보통 이 2월 3일에서 2월 4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2월 5일까지도 입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해에 따라서 이제 절기가 날짜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예, 새로운 이제 생명과 희망이 싹트는 시기, 그때가 이제 입춘이고, 이제 그때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지 않는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 우수는 2월 15일에서 18일 사이를 우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빗물을 의미하고, 이제 이때는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불어오는 또 절기이기도 하고요. 음, 우수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얼었던 땅이 녹고 이제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원래 3월이 되면 이제 경칩하고 춘분이 되는데 경칩에는 3월 5일부터 3월 6일이 경칩이 되고요, 해당되고요. 겨울잠을 자던 동물이 깨어나고 식물들의 싹이 돋는 날을 의미합니다. 초봄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절기에 개우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춘분은 3월 20일에서 22일이 그때가 이제 춘분이라고 하는데 이때가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때부터 이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좀 낮과 밤이 같았다가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4월에는 청명과 고구인데, 청명에는, 뭐, 우리가 그 식목일도 있고 해서 나무 심기에 좋은 날이에요. 4월 4일하고 4월 5일. 그래서 저희가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했잖아요. 4월 4일하고 4월 5일이 청명이에요. 농사의 기본이 되는 이제 봄 밭刈이 같은 것을 이때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하늘이 맑고
밝다는 뜻으로서 봄 기운이 가득 차고 날씨가 온화해지는 시기예요. 또 고근은 이제 4월에 19일에서 20일 정도가 되는데, 때는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로서 곡식을 뿌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봄비가 이제 반가운 비가 막 내리는 시기가 고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봄이에요. 근데 저희가 또 12절기로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입춘, 병칩, 청명 이것을 또 더 하더라고요. 이제 봄 시작을 알리는 곳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어, 이제 5월에 이제부터 여름인데 5월에 입하, 소만이 이제 여름에 해당이 돼요. 어, 입하는 이제 여름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5월 5일에서 5월 6일에 해당되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날 중에 한 날짜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하는 24일 사절기 중에 이제 일곱 번째 절기로서 음,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계절의 전환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소만은 양력 5월 20일에서 21일에 해당되는데 이제 해가 풍부하고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를 가지는 절기입니다. 6월에는 이제 망종하지라고 하는데 이제 망종 때 곡식을 뿌리기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5일하고 6월 6일이 이제 망종인데 이때는 음, 씨앗을 뿌리기에 적합해서 이제 또 이때부터 농작물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지는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양력으로 이제 보통 6월 21일에서 6월 22일 이때가 이제 하지에 해당되고요. 음, 1년 중에서 이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이제 이때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7월은 이제 소서하고 대서가 이제 해당되는데요. 어, 소서는 7월 6일이나 7일을 무렵이고 이제 작은 더위로 불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어, 네, 소서는 아직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곧 다가올 폭염을 이제 예고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뭐 이제 대서는 이제 7월 22일부터 23일 무렵으로 이제 더위가 이제 최고로 이제 절정에 달하는 시기. 우리 이때 이제 보통 휴가도 많이 가고 해서, 7월에 이제 가장 더운 시기로서 이제 기온과 습도는 이제 높아져 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기분이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8월부터 가을로 접어드는데, 이때까지는 접기는 하지만 이제 입추가 되면은 저희가 가을이 시작이고, 또 더운 날씨 중에도 입추만 되면은 조금 선선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더위가 가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그 더웠던, 완전 더워서 우리가 숨도 쉬기 힘들었던 그 폭염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추의 시기에는 이제 가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8월 7일에서 8월 8일이 입추예요. 그리고 처서는 이제 8월 22일부터 8월 23일, 24일 이때를 이제 처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가을이 오는 시기로서 이제 또 이제 기온과 이제 습도가 높았던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는 시기입니다. 여름이 이제 더 이제 물러가고 이때부터는 조금 이제 살기 편해지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처서입니다. 또 9월은 이제 백로와 추분을 이제 9월에 해당되는데 백로는 9월 7일에서 9월 8일이 백로에 해당하고 어, 농작물에 이제 이슬이 맺히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병로가 오면은 풍년이 될 조짐으로 이제 그 해석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제 한여름보다는 이제 시원함을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이때.
뭐 추부는 9월 22일부터 9월 23일 무렵이며, 춘분과 같이 이제 이때 이제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데, 이때는 이제 밤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이제 한로와 이제 상강이 있습니다. 한로는 이제 이때 이제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10월 8일에서 10월 9일입니다. 이때 이제 가을 단풍이 이제 들기도 하고, 이제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 이때 이제 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이제 겨울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죠. 이제 상강은 10월 23일에서 24일인데, 이때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해요. 확실하게 이제 서리가 내려서, 이때부터는 이제 곡식들도, 이제 서리를 맞은 곡식들은 더 맛이 있고 좋아지더라고요. 이때 이제 제법 쌀쌀해지고 이제 추워지는 시기가 이제 한로입니다. 이제 겨울은 11월에서 이제 1월까지가 이제 겨울인데 11월이 입동하고 소설입니다. 입동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날이고 이제 11월 7일경에 해당됩니다. 소설은 11월 22일 무렵이고 얼음이 없거나 이제 첫눈이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며 바람이 심하게 부는 등 이제 겨울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이제 대설 공지가 있는데 대설에는 12월 7일이나 18일 무렵이 이제 대설에 해당되고 이제 눈이 많이 내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 대설은 이제 겨울이 이제 깊어지면서 많이 눈이 내리는 시기예요. 그리고 동지는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로 이제 1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1월에는 이제 소환과 대안이 있는데, 이런 이제 소환은 1월 5일 무렵이고, 이제 한파가 오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 이제 혹한에 대비해야 되는 절기로서 가장 추운 시기 중이고, 뭐, 이때 뭐 대안이가 소환이네 집에 와서 얼었다고 그런 좀 말도 있듯이 아주 추운 날이 소환이에요. 대안보다 더 추운 날이 소환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또 1월 20일경부터 20, 이제 22일 경으로 이제 마지막 절기예요. 그래서 소환 다음을 이제 뭐 추운 한파가 온다고 이제 하는 시기입니다. 어,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순애 스님 오늘 처음에 머리를 올렸어요. 오프라인에서만 강의하시다가 온라인에 처음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또 강의하고 싶으시면 박순애 스님처럼 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김치 냉장고하고 음, 세탁기를 팔았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원 엘스 정수기인데요. 요즘은 이제 렌탈 시대잖아요. 남편만 빼고 다 렌탈을 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한 5년 쓰고 또 새 제품이 나오면 이게 또 전자제품을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공유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이시죠? 여기 카톡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음, 제가 어제 그 고객한테 팔은 거는 김치냉장고하고 세탁기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두 개 소개했더니 70만 원 소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또 주변에 이렇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수기, 비데, 취급 품목이 정수기하고 여기 있어요.
아, 공기 그러면 청정기. TV도 팔 수 있어요? TV는 없어요. 여기 교원 일스라고 옛날 빨간 펜 그 회사인데 여기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정수기, 냉장고, 비데, 또 안마기, 침대, 세탁기,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요 식물 재배기, 또 이거는 또 에어컨. 요즘 여름이라 에어컨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만 그래서 이제 팔아요? 팔 수 있어요? 당근처럼? 이런 거를 이제 렌탈 파는 아, 겁니다. 렌탈, 아니, 렌탈 네. 말고 파는 거 어떻게 팔았어? 당근에다 팔았어요? 많이 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객이 사간대요. 그래서 언니 전자제품 또 사야 된대. 그러면은 돈이 없대. 세탁기, 냉장고, TV 사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러면은 언니 돈 없으면 렌탈하세요. 한 달에 27,900원 세탁기. 또 이렇게 29,900원짜리 있고 이렇게 그냥 세탁기, 김치냉장고 59,900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요즘 다 자영업자들이 힘들잖아요. 이제 렌탈로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소개만 해줬는데 두 가지 소개해줬는데 70만 원 이제 들어온대요. 어?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70만 원? 소개비. 그래서 그니까. 예, 이런 거 이제 요즘 다 힘드니까 이런 거 그냥 소개하세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 그리고 우리가 링크가 있어요? 소개하는 게? 교원 삼성 제품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응. 정수기도 우리가 집에서 다 정수기 쓰는데 이왕이면 내가 소개해가지고 쓰면은 한 얼음 정수기 2개 소개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소득 되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모르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여기 그러니까. 안마기 의자 안마 의자 있잖아요. 이거 소개하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안마만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수당이 많으니까. 네,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거 누구한테 전달했거든요. 렌탈에 한번 해봐. 누구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많이 아프셨거든요, 몸이. 그래서 이제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톡방에 초대가 됐는데 계속 이제 뭐 문자가 뜨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에어컨 뭐 세일한다. 또 정수기 4개월 동안 렌탈 무료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문구가 떠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몇 사람 알려갖고 같이 함께 3,500만 원을 팔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점장이 됐거든요. 이제 지점장이 되면 한 달에 4, 500 정도 수입이 되면서 이제 자기는 안 팔아도 돼요. 사람 관리만 하면 되고 지점을 차려줘요, 회사에서. 그래서 사무실도 차려줬대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전국에 한 17개 매장이 있는데 교훈에서는 한 30개 매장으로 늘리고자 한대요. 그래서 지금 없는 지역이 많아서 이제 30개 딱 늘리면 안 한대요. 주변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나 뭔가 부엌거리 하고 싶은데 하고자 하는 사람 이쪽으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링크도 있어요? 그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자제품 어차피 우리 정수기 다 렌탈 하고 있는데 내가 소개하는 거예요. 한 달에 29,900원, 39,900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데도 이제 알아서 청소 또 관리도 해주고 세탁기 같은 것도 렌탈해서 쓰면 1년에 한 번씩 그 세탁기 안에 다 소독해 주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또 비데도 청소 다 해주면서 이렇게 정수기도 16,900원짜리, 14,900원짜리 이렇게 미니 정수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모르는 데서 하면 그 사람이 다 수당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하면은 돈이 된다. 이런 게 정보가 있어서 알려드렸고요. 어제 또 제가 AI 통화책으로 월 3억 버는 거 이거 잠깐 영상 같이 공유해서 천 강의 원짜리 다이소 펜 공부하면 하나면 좋을 것 같아요. 출퇴근길 잠깐으로 월 30에서 50만 원 벌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미리 캔버스에 이런 그림들을 올리기만 하면 하나 팔릴 때마다 수익이 들어와요. 전문가처럼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트렌드에 맞는 안녕하세요. TTS 장인 문식이여유. 요즘 영상들을 보면 TTS 많이 쓰죠? 근데 있잖아요. 양산형 쇼츠 팔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빠르고 쉽게 만드는 방법, 이전에 없었던 방법입니다. 일관성도 유지가 잘 되고 완성도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바타까지 제작해서 넣어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동네에 사는 민지는 평범한 8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죠.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민지의 손끝에서는 반짝이는 은빛별들이 피어났답니다. 어느 날 밤, 민지의 방 창문 밖으로 은은한 자, 이런 식으로 동화책을 만들어서 읽어주는 영상 서비스까지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동화책으로 한 권에 2억 5천만 원 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존 들어가 볼까요? 아마존에서 실제로 베스트셀러로 판매되고 있는 책을 보면요. 13달러 정도 되네요. 자, 13달러 정도면 한 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2만 원이 물론 좀 안 되지만은 지금 16,000개의 후기, 그러면 약 2만 개가 팔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15,000개에서 후기가 16,000개니까 2만 개 정도 팔렸으면 실제로는 3억 정도가 벌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나 손쉽게 AI로 동화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리드키즈로 빠르게 동화책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길지만요. 이 영상만 보면 영상부터 책까지 전부 다 판매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제가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동화책 제작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손쉽게 나만의 동화책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리드키즈라고 해가지고요. 너무 편리하게 잘 나온 영상입니다. 자, 리드키즈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동화책을 제작할 수 있는 웹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리드키즈를 활용해서 동화책도 만들어보고 이를 활용해서 영상 제작 아이디어와 수익화 전략까지 전부 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키즈의 핵심 기능을 한번 볼 텐데요. 먼저 리드키즈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누르면 리드키즈가 열릴 겁니다. 저는 이미 제작해 가지고요. 만화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요건 만화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동화책들도 만들어 봤습니다. 하늘을 나는 민지의 비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바로바로 만들어 봤고요. 스토리가 쭉 나오고 네컷의 이미지들이 바로바로 일관성을 유지한 채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센과 치히로의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귀엽고 예쁘게 잘 만들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동화책과 네컷 만화 전부 다 가능하고요. 이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내 작품을 보면요. 여기서 만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길냥이. 이건 이제 4페이지짜리 이렇게 만화를 만들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편집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쉽게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라든지 이미지, 캔버스 등 이제 다양하게 제가 직접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드키즈는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동화책을 제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글에서는 리드키즈의 활용법을 통해서 동화책을 만들고 이를 활용한 영상 제작 아이디어와 수익화 전략까지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키즈 핵심 기능으로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리드키즈로 들어가 볼게요. 홈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나이에 따른 그림책을 선택해서 만들게 해주고요. 그림 스타일도 스케치 같은 낙서, 치히로의 환상세계 스타일, 단순한 만화 스타일, 카툰 게임까지 다양하게 안내해주고 있네요. 여기에서도 템플릿을 사용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최고의 그림책들, 인기가 많은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제작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동화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더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리드키즈는 사용자가 동화책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동화책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튼 클릭만으로 캐릭터와 배경, 스토리를 손쉽게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복잡한 디자인 작업 없이 빠르게 결과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너무 쉽게 돼 있죠? 그냥 만들고 싶은 것들, 그림을 빨리 만들고 싶으면 이쪽 버튼, 그림책을 빠르게 만들고 싶으면 이쪽 버튼, 이야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요거, AI로 그냥 스토리까지 생성하고 싶다면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이미지와 AI 그림책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그러면 저는 먼저 AI 이미지 여기서 단일 일러스트레이션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면요, 나이를 설정할 수가 있네요. 저는 3세에서 5세, 9세에서 12세,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컨텐츠들이 이미 분류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9세에서 12세가 어떻게 보면 동화책을 많이 살 수 있고 많이 보는 나이라고 생각해서 요걸로 클릭을 했고요. 동물 판타지, SF 모험. 자, 제가 9살일 때는요, 약간 요런 슈퍼히어로 계통의 만화를 좀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신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고요. 성장 이야기, 우화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무거나 템플릿 눌러보고요. 감정적인 음향, 어떤 분위기의 감정으로 쓰고 싶으신지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풍자적인 비판, 긴장감과 자극, 호기심 탐험 다 괜찮습니다. 저는 긴장감이 넘치는 걸 탐험과 발견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세요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적절한 스토리들을 이렇게 로딩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스토리를 생성하는데 약 1분 정도가 걸리고요. 그 전에 빠르게 완성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제작되는 순간 또 추가적인 내용 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너무 쉽게 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템플릿으로 되어 있으면요, 영상 콘텐츠 제작자에게 정말 쉽고 유용하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리 맞춤형 편집이 가능합니다. 템플릿에서는요, 스토리에 맞춰서 캐릭터, 그다음에 배경, 색감 등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일부만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동화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서 4컷 만화를 만드는 것까지 제가 블로그에 천천히 쭉 써놨습니다. 쉽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스토리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는 장르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하세요를 누르면 이렇게 로딩이 뜨고요. 제작하는데 1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타이머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기다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뿅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도 곧 나올 거예요. 하늘을 나는 민지의 비밀, 제가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던 이 작업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쭉 나오고, 이 대본에 맞는 그림들까지도, 적절한 그림들까지도 바로바로 매칭해서 이렇게 완성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완성됐습니다. 숲속의 작은 모험가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스토리에서 어떤 역할들이 필요한지도 여기서 역할 목록을 누르게 되면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역할들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자, 역할을 분석하고 있죠. 이 친구들이 나온 대본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캐릭터들이 필요한지를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이전에 했던 작업물에서는요, 우리 여자 주인공하고 이 새, 나르는 새가 필요했었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2개 등장인물로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도 역할이 3명이 나와 있네요. 자, 별이, 딱따구리, 매, 이렇게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할 확인 누르시고요. 이 역할이 결정되면은 이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개의 역할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으로 어떤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빈티지 스케치로 한번 해볼까요? 요거 좀 귀여운데, 너무 예쁜 그림체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그림체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요, 요거 해보겠습니다. 빈티지 스타일로. 아까 생과 치히로도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빈티지 스타일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주인공 3개를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생성 누르면요. 별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줄 거고요. 딱따구리도 생성하고 매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전부 다 빈티지 스케치 스타일로 해서 3개가 형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3개 전부 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요건 2개가 입력이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 바로 완성해주고 역할 부여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스타일을 결정해 주시면 치로로 저는 해봤던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개 등장인물이 나왔고 민지와 아기 새로 만드는 거. 자, 민지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요. 새도 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나오게 되면요. 4컷 동화책을 바로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장면 생성하고 스토리에 맞는 1년에 몇 달 일 안 하시고 그 정도 매출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에요? 저는 여름이라 장면까지 바로 완성해 주게 됩니다. 자, 하나씩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4초 남았네요. 자, 이렇게 다람쥐가 너무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원하는 그림이 있으면요. 원하는 그림 스타일로 해서 하나 결정해 주시면 그걸로 최종적인 그림이 결정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빈티지 그림 스타일로 딱따구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 U1, U2, U3, U4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하나 결정하시면 그걸로 그려지고요. 매도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별이도 이렇게 캐릭터가 완성이 돼서 설정이 됐고요. 딱따구리도 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매를 결정해 줘야겠죠. 2번이 3번이 늠름하게 아주 좋은 그림으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이제 등장 인물까지 전부 설정이 됐고 바로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면에 맞게끔 바로 형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블로그에도 지금 이 과정이 똑같이 되어 있죠. 제작하는 시간은요. 계속 1분 정도 안에 이 과정들을 모두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림이나 스토리가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토리가 완성이 되고요. 스토리에 맞게끔 장면들이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럼 그 장면에 맞게끔 이미지도 생성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설책도 바로 완성이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필요한 그림까지 바로 끼워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본을 읽어보면요. 충분히 괜찮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민지의 비밀, 작은 동네에 사는 민지는 평범한 8살 소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충분히 괜찮은 거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면 되겠고요. 4컷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진 AI 동화책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제작이 됐죠? 숲속의 작은 모험가 해서 쭉 나왔고요. 이제 여기에 맞는 해당되는 그림을 생성하는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생성.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들이 생성이 될 거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완성이 될 겁니다. 생성. 자, 굉장히 프로세스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죠. 그래서 저도 제작하면서 너무 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한 다음에 뭐 스토리 같은 경우 조금 더 손 봐준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조금 더 수정해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대본들까지도 너무 완성도가 높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0초씩만 기다리면 되겠고요. 나온 그림에서 또 선택을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적절하게 완성된 걸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완성된 것들을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톤도 너무 유지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물가에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대요. 여기서 그럼 멀어져 가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U2,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더 친밀하게 되어 있는 그림 U2,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낯선 꽃과 시냇물, 이렇게 해서 혼자 별이가 포근한 잠에 빠져드는 걸로 그림을 해야 되니까 잠자는 그림 2번이 좀 더 적절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이제 둥지에서 나서는 것들 처음에 4번으로 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림들로 이렇게 완성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서도 하나 선택해 주면 되겠네요. 둥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들어가는 그림으로 1번.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요. 너무 그림이 예쁘게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아까 그 그림체를 통해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준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림체로만 일관성을 유지해 줘도요. 내가 직접 동화책을 완성하는데 너무 빠르고 퀄리티 높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 다람쥐랑 새를 잘 표현해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든다면요. 다시 한번 생성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면 눌러가지고 추가적인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나 편집을 눌러서 다시 생성하게 되면요.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바꿔서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완성한 그림을 미리 보기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소설책 하나가 완성되게 됐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책으로만 발간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완성하면은 좀 아쉽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수익화 전략까지 바로 이어서 완성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바로 영상으로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바꾸는 작업들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드키즈로 영상 컨텐츠를 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 동화책에서 영상으로 이미 스토리보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동화책을 PDF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거 이걸 먼저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 스토리보드가 완성된 거에서 그림들만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요걸 그냥 캡처해서 외부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C 눌러가지고요. 캡처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눌러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도 네, 이렇게 그림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줍니다. 누르시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진들만 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영상을 제작할 건데요. 이미 대본도 있고 그림도 있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바꾸고 TTS로 자동으로 동화책을 읽게 만들고 편집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페이지를 이미지 컷으로 활용해서 간단한 컷 편집만으로도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바로 캡컷에서 방금 했었던 사진을 불러오면 됩니다. 자, 캡컷. 자, 이건 이미 제가 작업했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바타부터 캐릭터까지 전부 다 넣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바꿔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직접 TTS로 말하는 것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화책을 마치 엄마가 읽어주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죠? 작은 동네에 사는 민지는 평범한 8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읽어주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동화책은 동화책대로 팔고 이렇게 영상으로 계속 시리즈물로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재밌는 그 동화들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게 되면요. 아이들도 이거 동화 보고 나서 다음에 재밌으면 이어서 다음 스토리까지도 계속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같이 진행해 보면 좋겠죠. 자, 요거를 우선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저장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없애버릴게요.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캡컷을 처음에 열어주시고요. 프로젝트 만들기 누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캡처했던 사진들을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서 캡처했던 사진들, 새로운 것들, 얘들이죠. 4개, 열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AI 미디어가 있고요. AI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가져오기 해서 바탕화면 있는 거 가지고 와도 됩니다. 첫 번째 거 넣고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뭐라고 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생성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가져오기 눌러서 그냥 그림들도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림하고 영상하고 섞어서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영상이 제작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캡컷이 좋은 점은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영상 제작하는 무료 프로그램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너무 영상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료로 충분히 많이 써보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게 챗GPT를 어차피 구독하고 있다면 그 월 3만 원에 이 소라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소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다가 내 사진 넣게끔 해가지고 여기서 이 사진을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소라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만화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정책 위반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지금 서버에 약간 에러가 있다고 하네요. 자, 챗GPT는 항상 이런 실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서버가 약간 터져 있네요. 자, describe your video upload device 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주고 들어가면 바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이 미디어 들어가면 제작되면 이쪽에 곧 뜰 겁니다. 자, 소라랑 캡컷이 좋은 점은요,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흐름만 크게 방해되지 않으면 이렇게 완성해서 바로 넣어도 크게 이질감이 없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관성 문제에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서는 나온 결과물을 기반으로 한번 수정해 주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한번 볼게요. 캡컷에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네요, 영상이. 좀 이렇게 어색하게 만들어졌지만 가만히 있는 사진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부 잘라주거나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영상 넣고 이거 그림 지우고 다시 두 번째 바탕화면에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넣어준 다음에 생성하면 이쪽으로 바로 타임라인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고요. 중간에 이거 하면서 소라에 있는 것도 만들어 보셔서 이렇게 좋은 그림이 나온다면 이걸로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소라가 생각보다 영상을 잘 만들지는 못해요. 보시면 이런 것도 좀 어색하게 나왔죠? 소라가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그래도 가만히 있는 사진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떠드는 영상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벌써 두 번째 영상도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쪼로로로록 이렇게 그리는 걸로 표현이 됐네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드로잉 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대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노래만 넣어주고 대사만 넣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영상이 완성될 수가 있겠죠. 이제 소라는 꺼버리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완성이 됐다면 캡컷에서 추가적으로 편집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대본이 나온 거에 있을 거예요. 여기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별이는 마침내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이 대사를 컨트롤 C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텍스트를 집어넣고 기본 텍스트 플러스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대본을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워주고 컨트롤 V 넣어주고요. 글꼴 좀 작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대사다 보니까 잘 보이게끔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애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원하는 스타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면요 좀 심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직접 읽어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누르면요 오른쪽 위에 텍스트에서 음성으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이 읽어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스윗한 언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별이는 마침내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성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글씨를 이 스윗한 언니가 읽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한번 읽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까지 대본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끔 대사도 맞춤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길이를 늘려주시고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별이는 마침내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장면이 조금 더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조금 더 넣어줘서 일부 맞춰주게 되면 됩니다.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장면이 완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 거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TTS를 만들고요. 쭉 가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다가 엄마가 읽어주는 것처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누르시고 대본을 그대로 AI 아바타 쪽 오른쪽 위에 있는 AI 아바타로 해가지고 게임 여성 눌러보셔서 마음에 드는 걸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가 이 동화를 좀 잘 읽어줄 수 있겠어요? 잘 읽어줄 수 있는 친구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혀 만화를 읽어주지 않을 것 같은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해서 다음 눌러주시고 음성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좀 느려졌네요. 이렇게 해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별이는 마침내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오, 엄청 자연스럽네요. 이걸로 해서 생성. 해가 서서히 자,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바타 적용할까요? 아바타 하는데 크레딧이 들어가긴 합니다. 돈을 써야 돼요. 아바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도 좀 더 이 비용을 쓰면서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술이 좀, 그 데이터를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컴퓨팅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좀 돈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배치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 주시고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자연스럽게 여자만 보이게 하고 싶다라면은 배경을 지워버려서 자동 삭제 누르면요. 이렇게 여성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넣고 싶다면 크기를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앉아서 보이게끔 하려면 대사를 왼쪽에 좀 더 넣어주시면 이렇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 자,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요거 뒤로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읽어볼게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별이는 마침내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어때요?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완성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화를 읽어주는데 그냥 읽게 되면은 좀 쓸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오디오에서 약간 잔잔한 노래를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칠이나 드리미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노래에서 상업적으로 눌러주시고 요런 거 좋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노래를 하나 넣어주시면요. 부드럽게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근데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되겠죠? 볼륨을 조금 줄여줍니다. 배경음악은 너무 소리가 크면 방해됩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별이는 마침내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완성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부분이 너무 길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가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도입부 노래가 약간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늘려줍니다. 자, 아니면 앞에 부분을 좀 자를게요. 잘라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별이는 마침내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역시나 노래가 조금은 크기 때문에 데시벨 줄여주시고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별이는 마침내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완성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좀 더 이
나레이션 하는 이 여자분을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넣어줘도 좋고요. 보기 편하게 만들어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요거 대사를 조금 더 줄여주는 형태들로 완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면 더 읽어주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갈 무렵 별이는 마침내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자,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완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와, 너무 멋지게 완성이 됐네요. 이거를 공유해 볼까요? 혹시 필요한 사람은. 네, 와, 또 새로운 기능이네요. 완전히 새로, 아니, 그, 캡컷에서 여자가 네, 책도 읽어주고, 이제 너무 막, 그러니까 그랬, 캡컷에서도 다 되네요. 그러니까 뭐 따로 우리가 가서 막 AI를 가져왔는데, 아니, 그걸 다른 좀, 데서도 가져오고, 뭐, 불위에서 만들어서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음, 여기서 영상만 만들어 오면 되는 거잖아요. 가져올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영상이 있다 영상을 만들어 오는 게 중요하네. 그죠? 여기서는 영상을 못 만들잖아요. 영상을 비디오, 그 또, 만들어진 그 움직이는 그거는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가져와서 캡컷에서 네. 음성도 넣을 수도 있고. 캡컷에서도 동영상, 왼쪽에가 동영상이 다 있네. 있어요? 동영상 만드는 게? 방금 있었잖아요. 아니, 이미지를 가져오면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준다고? 네, 방금 거기에 있었잖아요. 아, 나 보여드릴까요? 그건 못 봤어요. 캡컷에서, 네. 아까 소라에서 만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거기에서 그러니까 왼쪽에가 AI 동영상이 지금 있던데. 공유가 이상한 게, 저기, 여기 유튜브 공유했어요. 그거 하면 들어가면 더보기에가 네. 다 있어요. 그러면 캡컷으로 가서, 아니, 지금 공유가 네. 저거가 정수기 뭐 이런 거 판매하는 걸로 돼 있다고. 아, 공유 중지할까요? 다시 해볼게요. 그거 말고, 네. 아까 요거 링크도 있어요? 이 링크 방금 채팅방에 드렸어요. 아, 요거는 유튜브 링크고, 이거. 네. 뭐, 뭐, 썸머 이벤트, 이게 공유가 돼 있는데? 공유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공유해고, 아니, 계속 이게 뜨네. 저기, 이거 조배 체크 대표님. 보여요? 네, 이제 보여요. 여기 AI 미디어 있네, 왼쪽에. AI 동영상 만들기. 그럼 이미지를 가져오기.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이미지를 가져와 볼까?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이미지가 이번에 다 지워버려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없네요. 하도 이제 정리하느라고 다 지웠어요. 하긴, 있는 사진 다 지워도 되겠죠? 다 지웠어요. 아니, 좀 이따가 여기만 한번 들어가고 시간이 다 돼서, 아무튼, 그, 방금 간 게,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리드 퀴즈? 리드 퀴즈. 리드 퀴즈를 치세요. 그러면, 여기서 더보기로 가서, 리드 퀴즈 바로 가기. 여기 있어요. 블로그까지. 복사. 여기에서, 그러면 채팅창에 드릴게요. 여러분도 리드 퀴즈를 깔아보세요. 아, 이 저한테 사람, 조은혜 대표님 요 사진이 계속 떠요. 그거 정수기 판매하는 그거. 왜 그걸 뜨지? 벌써. 응. 여기도 지워버려. 이거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죠. 지금 떴어요? 구글로 가서, 이거를 복사. 아, 여기 리드 퀴즈 바로 가겠네. 그거 채팅창에 리드 퀴즈 드렸어요. 여기에서 AI 이미지를 가져와서
AI 그림책도 그릴 수 있고, AI 그림책, AI 생성, 단권도 써, 시리즈로 할래, 이렇게 하면 계속하기, 초보자 가이드, 스토리 타이틀이 있어야 되네요. 그림책 하나 만들기. 그러면 이거 이제 크레딧이 지금 현재 500이 있네요. 그림책 만들기. 7세에서 9세 마법 같은 거 연대순. 간단한 이야기 설명을 입력하래. 사라가 학교 첫날 맥스가 장난감을 공유하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이거 뭐가 최소 이렇게 해주시면 뭐가 차단됐다고 안 들어가지네. 아까 링크 준 걸로 들어가야 되겠다. 유튜브로 들어가도 돼요. 예,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걸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윈도우 H를 누르고 그러면 이거를 읽어요. 사라의 첫날 맥스가 학교 가는 거. 아까 맥스가 뭐였어요? 아이고. 사라는 오늘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새 학교에 가는 첫날이기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낯선 곳에 가는 것이 무서웠어요. 사라야, 준비 다 됐니?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네, 엄마, 사라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때 현관문에서 멍멍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자 사라의 골든 리트버스 맥스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어요. 맥스는 사라가 태어났을 때 함께한 가족이었어요. 커다란 갈색 눈동자로 사라가 바라보는 맥스 모습이 어쩐지 오늘은 더 특별해 보였어요. 맥스야, 오늘 학교에 가는 날이야. 떨려 사라가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맥스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부드럽게 지졌어요. 사라, 맥스도 함께 가면 어떨까? 아빠가 제안했어요. 첫날 내가 데려다 줄 테니 맥스도 산책할 거면 같이 가자. 사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맥스가 같이 가도 돼요? 맥스와 함께라면 새 학교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맥스는 아빠 사라 옆에서 같이 걸었대요.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사라는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맥스는 그런 사라를 느끼는지 더 가까이 다가 부드럽게 머물게 되었어요. 괜찮아, 사라야. 너 멋진 하루를 보낼 거야. 아빠가 말했어요. 사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맥스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어요. 맥스야, 고마워. 방과 후에 만나자. 맥스는 마치 약속을 하듯 조용히 짖었어요. 사라는 용기를 내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역할 목록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맥스, 사라, 아빠, 엄마 4명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라, 맥스, 아빠, 엄마 나왔잖아요. 확인. 역할을 추출했어요. 이제 역할 확인. 모든 역할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을 수정할 수 없대요.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요. 캐릭터 생성하기 열심히 노력 중이래요. 아까 1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50초, 48초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리드 키즈 AI. 이거는 이제 애기들 동화책. 우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하고 싶냐면 만화 유화 스타일, 찌로 환상 모험 세계 스타일로 해볼까요? 다음, 찌로 환상 세계 스타일, 사라, 생성. 주인공이 사라예요. 생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연, 또 맥스, 아까 사라도 생성됐고, 사라 생성했고, 80포인트 보상을 받았대요. 또 맥스도 생성하고, 아빠도 생성하고, 아이씨,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네. 아빠도 생성하고, 엄마도 생성하고,
다음. 여기까지 했는데 이야기 편집만 들어가면 되는데. 엄마, 맥스 다 생성했고, 뭐, 점토 스타일. 여기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까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7호 한상세계 스타일에서 이걸 골라야 돼요. 이걸로 확인. 아까 캡처를 하라 그랬나? 저장을 하라 그랬나? 저장했어요. 이걸 주인공 사라 저장했고, 조연은 생성, 맥스. 이미지 캐릭터를 다 생성하고 나서 이야기를 편집해 주나 봐요. 털이 많이 달린 털 강아지면 좋겠어요. 맥스는. 우와, 털이 많이 달린 강아지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장, 확인. 또 아빠 생성. 그때 AI가 막 챗GPT가 말을 잘 안 듣더니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이었대요. 한 이틀은 정말 말을 안 들었거든요. 챗GPT가. 더 좋아지려고 업그레이드 했나 봐요. 아빠, 아빠 그려줬네. 아빠가 멋있게 그려줬어요. 아빠가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장, 확인. 또 엄마 생성. 캐릭터가 이제 다 그려졌어요. 엄마만 그리면 돼요. 이게 크레딧인가 봐요. 이게 680이. 콩이 680개가 남았어요. 빨리 만들어지는 편이네. 그때 챗GPT는 천천히 만들어졌는데. 와, 엄마가 완성됐어요. 엄마는 어떤 게 좋을까요? 엄마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이걸로 할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걸로 저장, 확인. 다음. 스토리,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보드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세분화 처리를 하고 있네요. 이야기 자막도 추출하고 있고 1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서브 타이틀 1, 2, 3 스토리보드가 100포인트 보상을 받았대요. 이렇게 나왔어요. 앞표지. 사라는 오늘 이렇게 나왔고 뒷표지까지. 와, 책이 뒷표지까지 다 나와버리네. 앞표지, 뒷표지 다 나와버리네. 동화책이 한 권 뚝딱 금방 만들어지네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네요. 1분. 요즘은 이제 아까 그거 얼음 정수기가 잘 나가니까 제가 작년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렌탈이 있다 했는데 올해 이제 더워지니까 에어컨 문의가 들어왔고요. 또 작년에 제가 가을쯤에 말했는데 1월 달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이렇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가 또 잘 안 되니까 또 그걸 하게 되고 이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씨앗을 막 뿌려놓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게 어느 순간 가을이 오면 또 열매가 맺혀갖고 이렇게 수입이 되고 그러네요. 주변에 막 알려놓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변기 있잖아요. 변기를 우리가 물을 한 번 내리면 12리터 물이 소모가 된대요. 그래서 국가에서 4리터가 소모가 되는 변기로 다 체인지 해주고 있거든요. 공짜로. 그거 한 건 소개한 것마다 5만 원씩 줘요. 그것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변기가 그 전기세 내는 영수증만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면 변기 교체가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만 하루에 2건만 소개해도 10만 원 수입이 돼요. 생성. 그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수도세를 요즘 이제 환경이 오염이 되고 날씨가 이제 온난화가 되면서 이제 물 부족이 오니까 개인 국가 차원 집집마다 다 해준다고요? 다 해줘요. 그 수도세 영수증만 찍어서 보내면 네. 변기 다 교체해주고 네. 하나 교체한 것마다 자기한테 수당이 5만 원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연락하면, 이제 이게 막 시작이니까 전 국민이 다 교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세를 응. 절약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전화만 하면 그걸 주고, 예, 사진 찍어서 그 사람 수도세 고지서 이것만 딱 찍어서 보내면 거기는 또 어디로 해요? 나라에다 해요? 복지센터? 뭐 이런데? 그거 이제 다 이렇게 루트가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또 그거 교육 한 30분만 받으면 뭐 할 수 있거든요. 응. 하사라 맥스 첫 등교. 우와, 예쁘게 만들어줬네. 비디오 생성도 있네, 비디오 생성. 비디오 생성했어요. 충족되지 않음. 이 책은 최소 12페이지가 되어야 합니다. 각 페이지는 삽화되어야 합니다. 음성이 누락되었대요. 확인. 그러면 이거 여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디오 이름 사라 맥스 첫 등교. 이거 지금 생성이 되고 있나? 플러스를 눌러야 되나? 아까 영상을 보고 한번 따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림 예쁘게 나오네. 치히로 스타일로 예쁘게 나오죠. 여기가 학교고 학교에 가는 장면. 아빠랑 같이 학교에 가는 장면.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가 쭉 안 만들어지고 지금 스크립트가 됐는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오늘은 또 7시간 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 보고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순애 쌤 오늘 첫 강의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실래요? 첫 강이에요. 머리 올려서 축하합니다. 네, 이제 물꼬를 차분하게 텄으니까 이제 잘하셨어요. 너무 일주일에 한 번씩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차분하게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만들어서 하면 강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림 동화책 하나씩 만들어요. 네, Thank you very much.